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95쪽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이제 조합원에 대한 얘기죠. 먼저 그 그림은 뭐 일반적인 뭐 조직 체계나 아니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소개에서도 자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의 약속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총회와 비슷한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매번 모여서 뭔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국민대표 300명을 뽑아서 약속을 정하게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법이고요. 그 정해진 약속을 집행하는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대장 대통령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죠. 조합원 전체의 약속 정관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체 모임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매번 모두 다 총회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를 둡니다. 또 정관에서 정해진 거나 총회에서 정해진 것 또는 대의원에서 정해진 것들을 집행하는 임원이 있는 거죠. 이 그림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1번 조합원의 자격 누가 조합원이냐고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공익사업 강제가입이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민법족보에서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문장 동그라미 1번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에 각각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한다. 동의자만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요. 그러니까 296쪽이죠.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그 수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 사람 설치고 다녀도 그러니까 5명 설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한 표. 따라서 아파트도 한 채만 주겠다는 거죠. 작은 1번.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번.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번.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작은 1번이요. 수인의 공유. 그러니까 25제곱미터 480명 공유하고 있다고요. 한 표, 한 채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채만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뭐 5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쪼개놔야 되겠다. 그런데 삼촌도 못 믿겠고 고모도 못 믿겠고 우리 식구들밖에 없네. 식구들 이름으로 다 쪼개놨다고요. 그 식구 싹 합쳐서 한 표요. 아파트 한 채인 거죠. 3번은 있으나 없으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람만 참여하는 거죠. 또 이미 조합 있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때 이미 마감을 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있은 다음에 한 사람 것을 한 사람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명단 확정된 뒤에 쪼개봤자 옛날 걸로 돌아가서 한 표 한 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번 재건축 가로주택 비동의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 동의자만 조합원 동의자 아는 사람 것을 뺏어 와야 그러니까 그 철거를 할 수가 있죠. 남의 것을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법 족보에서 뺏는 게 매도 청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에서 다음 경우에는 셋째 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번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않은 자 걸 매도 청구하는 거고요. 2번 재건축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아래 괄호예요.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한 개만 갖고 있으면 돈 주고 뺏긴다는 거죠. 3번 예외적 시행자 규정은 생략합니다. 더 이상 있고 동그라미 2번 아래 표는 그러니까 공익사업 쪽에서는 돈 주고 뺏는 것을 수용 왼쪽이요. 오른쪽 민법족보에서 돈 주고 뺏는 것은 매도 청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97쪽에 2-3번 조합원주의 이전할 수 있냐 없냐는 거죠. 그 표에서 동그라미 1번 조합원주의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표에서 동그라미 2번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경우에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상속이나 기타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어서 조합원주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 권리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양도했습니다. 양수한 거죠.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동그라미 2번 주택법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사봤자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줄 양수는 할 수가 있어요.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셋째 줄 조합원주의를 주지 않는다. 동그라미 3-1 위 2에서 양수란 매매 중에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경우를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상속과 이혼은 조합원주의가 넘어가게 된다. 뭐 상속 당연한 얘기고 이혼, 그간 생활에 대한 대가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2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렇지 않다,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착한 A, 투기꾼 아닌 A 현금화시켜서 이 동네에 떠날 수 있게 해주자고요. 현금화가 되려면은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새 아파트를 받으려야 그러니까 10평짜리 아파트를 그러니까 12억 주고 사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조합원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착한 A, 그러니까 투기꾼 아닌 A 현금화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1번 세대원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번 상속에 따라 주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번 그 밖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투기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한 사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사람 현금화시켜서 떠날 수 있다. 4번에 대한 세부적인 가닥들은 생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굵은 3번 이제 조합 운영에 전체 약속 정관이 있어야 되죠. 3-1번 정관.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과 달리 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 조합 이제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조합 설립 인가 때 정관도 같이 넣어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정관은 그렇게 만들어졌죠. 요것과 같이 조합을 만듭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는 운영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요걸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변경 때는 과반수의 동의.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 동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뺐고요. 3-2-1 조합원 전체 약속, 조합원 전체 모임, 총회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동그라미 2번 총회는 임원 해임에 따른 권한대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 직권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뭐 소집이 큰 문제가 없죠. 그건 초점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조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미리 어떤 걸 결정할지 준비하고 와야 되죠.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 7일을 준다.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6번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저쪽 대의원회.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사항이 1번부터 다음 쪽 보시면 12-4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일은 아니고요. 뒤에서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따로 정리한 게 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이요. 아래 가운데 이 법 정관 규정에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해야 된다. 라고 해서 또 샵 우물정자 표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가닥들까지 다 잡기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정리한 내용을 따로 보도록 하시고요. 계속하시죠. 322 총회 출석 정족수가 있습니다. 총회를 하는데 일단 전체 중에서 100%가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참석을 하는데 또 일부가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우편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편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어느 숫자 이상은 직접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22 동그라미 1번 총회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단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이거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323 총회 의결 정족수. 그러면 이제 얼마나 찬성을 해야 결정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합 임원의 해임은 일정한 조합원 10분 이상 발효 도입된 총회에서 그건 초점 아니고요.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도 할 수 있다. 100명이면 51명. 또 그 중에 반 넘게니까 26명. 그러니까 4분의 1 초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조합장을 이제 자른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죠. 그런데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조합장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바꾸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나쁜 짓 한 그 조합장이 어디 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그래서 사람 바꾸면 훨씬 나아집니다. 그러면 4분의 1로 해서 빨리빨리 바꾸자는 건데요. 그런데 어렵네요. 뭐가 어려워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이요. 조합원 과반이 출석해야 된다고요.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인 거죠. 거기다 투자해 놓으신 분 거기 동네에서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요. 10% 이상 출석해야 된다. 특별한 건 20%. 근데 조합장 자르려고 반 넘게 출석을 하냐고요. 그게 어려운 거죠. 동그라미 2번 정관의 변경,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과 변경, 정비사업의 중지 폐지,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것들이죠. 정관, 사업시행계획서,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변경이나 하지 말자는 거나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중지 폐지요. 관리처분 계획은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동그라미 3-1번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관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앞에 정관에 중요한 사항이 있었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좀 조합원의 자격, 좀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사업 예정구역 위치와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과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와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과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 이런 것들은 다 조합원 그 경제적인 문제, 금전 문제에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그리고 뭐 조합원 자격, 그건 내가 들어가냐 잘려나냐 하는 거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2번 그리고 아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 계획도 과반이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 아래 표에서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정비사업조합 그 5가지와 기타 11가지,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평짜리 몇 채만 드냐 엄청 중요한 거죠. 개발법에서는 위치 여기가 포함되냐 안 되냐, 그다음에 실시계획은 중요하지 않았고 환지계획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정비사업에서는 이건 시설엉망 건물이어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초점이 아닌 거고요. 몇 평짜리 몇 채를 짓냐, 사업시행계획서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그러니까 이쪽이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총회에서만 결정을 한다. 다음에 공통된 사항으로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마찬가지로 정관의 변경, 그다음에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표예요. 총회 의결 방법. 아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 25% 초과 임원의 A명, 정관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은 과반 반 넘게 초과요. 과반의 동의. 그다음에 정관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중에 사업비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3번 어지간한 거 결정하자고 대의원회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법,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제 바뀐 거고요. 정비사업은 시설엉망, 건물엉망, 그 투자 목적으로 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총회에서만 하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거, 대의원회가 있어야 어지간한 거라도 결정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2번 대의원회의 숫자 구성은 빼고요.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점 대의원은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임원은 집행 부분이고 대의원에는 의결 부분으로 서로 구분해야 되죠. 의결과 집행을 같이 하면 그게 변사또고 그게 수양대군이고 그게 연산군이고 그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고 지 맘대로 하는 거죠. 루이 14세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의결과 집행을 구분해야 되는데 조합장은 그러니까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거니까 양쪽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생략하고요. 3-4번 임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를 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출점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무슨 건설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건설공사를 맡길 게 있어요. 근데 조합장 이사가 자기 회사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회사 떼돈 벌고 조합에게 피해를 미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3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하나라도 열심히 하라고요. 여기저기 걸치지 말고. 동그라미 4-1번 이러저러한 나쁜 짓 해서는 안 되고 동그라미 4-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4-1번이 금품을 제공 등등등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4-1번이 추진의 운영이나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추진의 위원이나 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작은 1번 금품, 작은 2번 금품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러니까 봉투 열렸네. 봉투에니까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동그라미 4-2번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5-1번 다음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1번 미성년자 등이 있습니다. 5살짜리가 스카이 콩콩 타면서 내가 조합장 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동그라미 5-3번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4년이나 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거 다 무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석 달 하다가 잘렸다고요. 그러더라도 무효다 그러면 안 되죠. 석 달 동안 짜장면집에 외상돼 놓고 먹은 게 얼마예요? 거기다 또 탕수육까지 먹었잖아요. 그거다 외상값. 그 사람 잘랐는데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중국집 아저씨 속 터지죠. 안 됩니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조합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다음 4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의 효과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4-1번 조합 설립인가 후 계약 주체 정립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행자가 있는 거죠. 시행자가 있고 시행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요. 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가 그러니까 시공자인 거죠. 여기 이제 돈 받고 콘크리트를 비비는 그러니까 민법의 공사하도급 그 얘기입니다. 시공자를 언제 선정할 수 있냐? 예전에 비해서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건설회사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건설회사들 많죠. 한 건 하려고 기다리는 업체들 많습니다. 이쪽에 시행자가 서기만 하면 시공자와 공사계약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 주체 여기는 있으니까 이쪽 당사자가 서기만 하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칠판 이쪽을 보시죠. 칠판 이쪽에서 보시면요. 조합 서기만 하면 건설회사 계약 맺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파축할머니 지금 파축 끓이고 계시는 거죠. 공법에 도장이라도 하나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도장이 사업시행계획서인가입니다. 예외적 시행자 있죠. 그래서 공적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가는 거였죠. 이건 땅부자니까 빼고요. 시장구수 주공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소유자 조합 제끼고 들어간다. 주체로 서면 바로 건설사 계약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인 거죠.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조합은 100명 이하 정비사업 경우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규모가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라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팥죽 할머니이죠. 그러면 팥죽 할머니 계속 팥죽 끓이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도 계속 관청에서 하는 거고 재건축이니까 아니죠. 관청에서 하는 거고 계속 팥죽 끓이고 계신 거죠. 조합이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가 하시는 거죠. 팥죽 할머니 계속 팥죽 끓이고 계신 거죠. 팥죽 할머니 처음 가서 도장받은 게 사업시행계획서인가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이제 주체로 서게 된 거죠. 주체로 섰으니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동그라미 3번 예외적 시행자 규정에 따라 시장구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외적 시행자는 예외적 시행자 지정구 시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래이래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시주지 정해지면 그러면은 정해지고 발표가 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주체가 서면 바로 건설사 계약 맺을 수 있다. 4-10번 시공계약형. 그러면 이 계약에 꼭 콘크리트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철거하는 것도 같이 포함한다고요. 동그라미 1번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철거공사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시공 따로 철거 따로 했더니 철거가 엉망진창, 특히 그중에 성면 철거를 하는 해체를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심했습니다. 뭐 특히요. 뭐 이건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데요. 서울의 용산에서요. 그러니까 용산역 주변에 어느 부지였습니다.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는 곳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현장을 이렇게 뭐 아시는 분과 이제 거기를 이제 다녀볼 일이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1층짜리 예전 가게가 있고요. 거기를 지금 저 안쪽은 길가 옆으로 안쪽은 지붕 다 내려앉고 철거하고 있는데 이 길가 쪽으로만 문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짝에 A4 용지 4장이 붙어 있어요. 성면주의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숨쉬고 왔는데요. 여기 성면가루가 이렇게 많아서 성면을 주의하라는 건데 뭐 나는 숨쉬고 나는 어떻게 되라고요? 성면가루가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과 철거를 같이 한다. 동그라미 2번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작은 1번 봉투 열렸네. 작은 2번 봉투 열렸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봉투 열면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 5번 생략하고 동그라미 5번 아래에 있는 참고사항이요. 도시정비법의 벌칙 최고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1번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의 위조. 동의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서부터 해서 계속 동의서가 필요한 거죠. 위조하면 5년 이하. 2번 추진의 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봉투 5년 이하.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서 봉투 5년 이하가 있습니다. 4-3번 소유권 확인이 곤란한 경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합 내용을 보셨습니다. 기본이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가 기본이죠. 자, 그런데요. 8절 보시면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별표 있으니까 8절 위에 305쪽에 동그라미 3번 보시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조합 설립인가를 현재 주택단지 내 주차장 등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건축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한 사람 거 아니죠. 조합원 전체 소유입니다. 공용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조합원 1000명. 그러면 이거 할 때 1000분의 1 쪼개서 붙여줬다가 다시 조합으로 갖고 오고 할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조합 소유로 본다. 전체 소유는 전체 소유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8절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는데 이제 바로 첫 번째 표에서는 개발법의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을 구분한, 그러니까 비교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표의 제일 아랫줄 갖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요. 주민대표회의, 개발법에서 주민대표회의를 둔다 X 그런 건 없다고요. 주민대표회의는 도시정비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건축과 가로주택의 경우에 있고 또 제가 정비사업에서도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 가로주택을 제외한 곳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래 굵은 1번을 보시죠. 굵은 1번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윗줄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하면 시장구수 주공이 아닌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4줄짜리 표라고 하면 셋째 줄이요. 시장구수 주공이 시행자이면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 대표회를 구성해서 시장구수 주공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구수 주공이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고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가는 거였죠. 그 경우를 얘기합니다. 표의 넷째 줄이요. 신탁업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러니까 땅들을 다 맡겼다고요. 우리 땅을 알아서 하셔. 신탁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지정개발자에 3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로 첫 번째가 땅 부자, 반 이상 가진 사람, 세 번째가 3분의 2 이상 신탁받은 자,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시행자이면 맡기긴 했잖아요. 제대로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해서 그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조합이 아닌 거죠. 먼저 주민대표기구예요. 주민대표기구나 주민대표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대표회의와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동그라미 1번 306쪽이죠.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구성하여야 한다. 첫째 줄 시장구수 주공이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아니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인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하며 구성했으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 이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이죠. 들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쪽에서 와서 하는 건 하는데 공적 주체가 와서 시행하는 건 안 하는데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하긴 하는데 니네들 마음대로만 하지 마. 우리 뜻은 이려. 서로 얘기하기 위한 게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인 거죠. 굵은 2번 지정개발자 중에 그 신탁업자가 있죠. 그들과 만나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법 8조 사항 8호가 예외적 시행자 지정사유가 있었죠. 1, 2, 8 9가지 중에 1, 2, 8 3가지는 지정개발자도 들어갈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맡겨는 줬잖아요. 맡긴 만큼 또 신탁업자는 맡은 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결정해서 알리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1번부터 작은 사항들이 있고 7까지 세부 사항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시행자의 직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사업 시행자가 소집한다. 지금 여기는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였었죠. 이게 있습니다. 굵은 3번 우리가 시공자 선정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아까 시공자 선정 조합 만들어지면 토지 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 도장받으면 예외적 시행자 서면이 있었습니다. 예외적 시행자가 이래서 9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해당돼서 A적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라고 그들을 세우고 발표를 하면 있었죠. 동그라미 1번은 아까 그 얘기였고요. 예외적 시행자 규정에 따라 시장구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외적 시행자는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 시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은 그들이 즉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 등등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야 깊은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그 앞에 국가의 기본방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비기본계획,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구 시의 효과,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조합, 그다음에 준비대표회와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까지를 보셨습니다. 큰 덩어리가 끝난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몇 평짜리 몇 채 짓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제곱미터인데 300제곱미터 100채 짓냐, 100제곱미터 300채 짓냐. 엄청 중요한 문제죠. 과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정비사업비 10%면 애도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는 엄청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라고요. 보시죠. 3장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제1절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규정이 있고요. 제2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제3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특례, 특별한 예외와 효과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제1절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도 있는데 먼저 굵은 1번이요. 그 그림과 그거에 대한 해설이 다음 쪽으로 끊어져 있네요. 넘겨가시면서 같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죠. 작은 글자를 다음 쪽 309쪽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308쪽에 있는 그림이요. 용적률 300%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만분의 3만을 지을 수 있죠. 그 중에 일부 조합원이 가져가고 일부 일반 분양에서 그 이익을 조합원들이 나누게 됩니다. 오른쪽이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조그만 집도 짓겠다고 하면 그동안 워낙 큰 평수만 많이 지어왔잖아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짜리도 짓겠다고 하면 60제곱미터가 18.7평입니다. 거기에 공용 부분이 추가돼도 20평 언저리인 거죠. 요즘에는 그 평수들도 이제 이렇게 관심이 됩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20평, 30평, 그리고 40평이 안 되는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판이었었습니다. 그런 거죠. 만들기만 하면 50평, 80평 다 그런 아파트였었지. 그리고 먼저 100평 넘는 것들이 많고 그랬었던 거였죠. 지금한 거는 만들지 않았었죠. 지금한 것 사람 수, 가구 구성원 수는 줄어들고 있고 조그만 집이 필요하고 지금한 집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면은 아이고 착한 일이네. 용적률을 꼭대기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죠. 자 그러면은 500% 꼭대기까지 풀어주게 되니까 원래 3만에서 조합원 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것 말고 5만이 500%면 2만을 더 질 수 있죠. 그 중에 70%는 일반 분양하고 30%를 조그만 집으로 지어서 인수자, 공적 주체에게 그것도 돈 받고 파는 겁니다. 309쪽이요. 1번 왼쪽 정비계획 정한 용적률대로 설계도를 작성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소형주택 짓지 않는다. 1:1 재건축. 오른쪽 예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60 이하 소형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70%를 조합원에게 더 큰 면적 제공하거나 일반 분양하고 완화받은 용적률의 30%를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 공개 추천 방법으로 선정해서 시도지사 등에게 공급한다는 거고요. 3번 관리처분계획에서 재개발,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60 이하 소형주택 한 채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한 채만 받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도 지으면 한 채를 더 받을 수가 있다고요. 소형주택을 많이 짓자 한 채 더 줄게. 그런 거죠. 그런 취지이고 그 취지에 대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장이 있는 것은 위에 취지 설명으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 쪽 보겠습니다. 310쪽이요. 굵은 2번 각 사업별 주택의 종류와 규모별 비율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문장 읽는 거 생략하고 그 아래 표를 보시죠. 표가 옆으로 4칸입니다. 두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셋째 줄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세 번째 칸이요. 재개발 사업도 셋째 줄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그런 강제는 없어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두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원 사업이죠. 지원 사업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근데 세 번째 칸 재개발 사업은 환권이잖아요. 한 채 받아가고 또 임대주택도 낸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은 지었는데 조합원은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일반 분양에서 현찰 다 들어왔는데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냥 보증금 받은 거하고 월세 조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뭐 보증금 1억에 월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 받아서 하려면은 이거 덩어리가 아까운 거잖아요. 조합원들에게 볼 때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는데 관청 보고 우리 거 사가셔. 그럼 관청에서 사간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조합원들이 싹 나눠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굵은 3번 재개발 사업 조합 지원을 위해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은 재개발 사업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즉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구수가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 관청 중에서 공적 주체 중에서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할 거니까요. 그쪽에서 우선해서 인수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312쪽에 제2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두 번째 큰 본계획 설계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바로 붙어 있는 표는 다 아시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입니다. 굵은 1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내용. 그 내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이니까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니까 당연히 위치결정, 정비구역이 빠질 수가 없고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고요. 어떤 건축물을 넣을 거냐는 거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그다음에 용적률은 300%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설계도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고요. 개나리 초등학교는 무슨 동 몇 번지일 때 몇 제곱미터로 하고 학급은 몇 개로 하고 그러니까 취사장, 운동장 등등 양호실은 어떻게 하고 진달래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세부 건축 계획이 들어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제곱미터 몇 채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계도의 사항입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안을 작성해서 아까 총회 과반동의였죠. 사업비용 10% 증액이면 3분의 2 이상 동의였고요. 동의를 받은 후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신청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작은 1번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작은 2번 정비반시설 설치계획. 작은 6번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기타 이러저러한 세부사항들은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다음 쪽 보시면 313쪽에 보면 여기에 수용 9-8번으로요.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권리 명세가 들어갑니다.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설계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용이요. 정비사업은 기본이 환권이죠. 환권인데 아무튼 흙만 있으면 무조건 새 아파트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기준선이 돼야 됩니다. 개발법에서도 기준이 안 되면 과소토지 환지부지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새 아파트를 받는다. 30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3명이 모이면 90제곱미터가 된 거죠. 여유가 정관에서 정해져 있고 등등등 서로 동의가 되면은 이런 경우에 아파트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30제곱미터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새 아파트를 줄 수가 없죠. 환권이 아니고 새 아파트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난 새 아파트도 못 받는데 그러면 너네들끼리요. 나는 이 자리 계속 살 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돈 주고 뺏는 거죠. 이게 수용입니다. 민법 족보는 매도 청구, 공법 족보는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런 목록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굵은 3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절차
그냥 표로 보시죠. 그러니까 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 있다면 다섯, 여섯, 일곱 번 그 세 칸에서요. 마지막 세 칸에서 시장군수가 인가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칸이요. 시장군수는 자기가 작성해서 자기가 다섯 번째 칸 공람 절차를 거쳐서 확정 발표하면 되고, 첫 번째 칸에 두째 줄, 셋째 줄, 주택공사 등이나 조합 등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아닌 자는 네 번째 칸 인가 신청을 넣어 올리면 시장군수가 공람 절차 거쳐서 인가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조합 등은 세 번째 칸 아까 보셨듯이 과반동의 아니면 10% 증액이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런 표들도 이렇게 그 설명 들으시면서 가닥을 잡으시면 뒷 문장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3-1번 조합 등 동의받은 후 인가 신청한다. 문장, 그러니까 표 있었으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죠. 3-2번 시장군수가 공람 절차 거치고 인가하고 고시한다. 뭐 세부사항 다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온 만큼은 문제 풀이 때 보셔도 충분하겠고요. 시장군수가 확정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3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특례, 효과 등이 있는데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이러저러한 사항, 특별한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없어요. 다 띄엄띄엄, 토막토막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가실 일은 아니고 이런 그 예외사항, 어쩌다 한 번씩 나온 그 예외사항 때문에 아이고 공법이 어려워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예외는 예외일 뿐이고요. 어쩌다 한두 번 나온 거는 꺼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검게 별표 기출 표시된 게 있는데 그곳에 3번 이상 나온 곳, 5번 이상 나온 곳 그것만 잡고 계셔도 충분해요. 5번 이상이면 공법 45점 아무 걱정 없습니다. 3번 이상 나온 것 5번 포함해서요. 3번 이상 나온 것 잡고 계시면 공법 65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냅니다. 빵점 방지 문제도 있는 거죠. 40문제 중에 100점 방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엉뚱깽뚱한 거 나옵니다. 엉뚱깽뚱한 거 그냥 틀리면 되죠. 틀릴 필요는 없죠. 모나미 굴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65점 맞으면 되니까요. 별표 3개, 5개면 됐고 어쩌다 한번 나온 것들은 초점이 아닙니다. 근데 그 3절에 굵은 1번 특례가 있는데 문장을 읽어도 그게 뭔 소린지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예외래요. 왜 그런지 그 표가 위에 있습니다. 315쪽 위에 있는 표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 일반적인 경우 즉 원칙적으로 진행됐던 상황들 이것을 꿰고 계셔야 세 번째 칸이 이해가 되죠. 나오기만 하면 모두 다 외워줄게 그런 분이 아니시면요. 보시죠. 표의 둘째 줄이요. 사업시행인가 신청 때 아까 과반 동의가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또 사업이 10% 증액이면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을 보자고요.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지정개발자가 3가지가 있는 거였죠. 사업을 할 때는 면적 2분의 1 총수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조합이 할 때도 과반 동의, 지정개발자가 할 때도 과반 동의는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축입니다. 셋째 줄이요. 3번 재건축 사업에서 그러니까 심의 거쳐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는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이요. 재건축 사업 중에서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가 있었죠.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심의 거친 적이 없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때는 심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도 한번 안 거치고 전문가위원회 검토도 한번 안 거치고 시장구수 그냥 막 모르는 사람이 도장 찍어서 가냐고요. 안 되죠. 여기가 없었으니까 심의를 여기서 하는 건데 여기 이 계획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와서 심의는 한번 거쳐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표의 넷째 줄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계도 3 하나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요. 조합 만들 때 4분의 3 동의가 있었는데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파축 할머니가 혼자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저기도 4분의 3, 조합도 4분의 3, 파축 할머니도 4분의 3 동의는 받으라고요. 그 시행을 파축 할머니가 하신다는 거지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다수의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팥죽 할머니가 할 때는 총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합도 4분의 3이었죠. 자, 그리고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가지 개발, 공장지 개발을 지정개발자, 뭐 땅 부자나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가 하려면 못 믿겠다고요. 부도파산 염려가 있는 거죠. 정비사업비 20%를 예치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앞뒤 맥락이 서로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결을 시키지 않고 세 번째 칸 예외만 쭉 열거하고 있으니까 다 생자로 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장 읽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316쪽 아래 내려와서요. 굵은 2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시기조정이 있죠.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부양청 걸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전면 철거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이분들 다 나와서 이사해서 그 사업 끝나고 새 아파트 받을 때까지 임시로 살 전셋집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동네 지금 집값이 펄쩍펄쩍 뛰고 있고 전셋값도 너무 뛰고 있어서 지역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동네 사람들 다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면 아이고 와서 좀만 기다리려고 그래. 좀만 기다려. 좀 집값 좀 이렇게 좀 안정되면 그때까지만 하자고 좀만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5년, 10년을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1년 범위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굵은 2번 그러니까 시기조정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시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넷째 줄여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 조정 시기는 여기에 인가신청 여기에 인가신청부터 1년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3번 저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후 조치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지금 크게 중요한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출제된 내용은 없고요. 계속 가시죠. 그 다음에 굵은 4번 수용과 사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수용 대상 목록이 있고 지금 이런 경우가 수용인 거죠. 4-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표를 먼저 보시죠. 표가 3칸입니다. 첫 번째 칸 공익사업 족보는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즉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으로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칸 재건축 대부분과 가로주택 사업은 민법 족보죠. 민법 족보니까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칸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두 번째 칸 재건축인데도 긴급히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다. 그런 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위에 있는 거고요. 4-1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이 있습니다. 4-2번 토지소방법 준용과 특례요. 이번 거 수용해야죠. 수용에 대한 일반법,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 있습니다. 이건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죠. 아까도 그러니까 그 다른 앞 시간에서도 보신 내용입니다. 수용하려면 목록이 정해져야죠. 근데 목록이 달랑달랑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에 포함된다고요? 사업 인정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도시정비법에서 수용대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목록이 나왔으니까 이쪽 공익사업에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목록 나왔으니까 이쪽 목록 필요 없다. 따라서 이쪽 사업인정 필요 없다는 거죠. 목록이 달랑달랑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때 발표가 된 거죠. 사업시행인가가 있으면 즉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이쪽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가 되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2번 문장입니다.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수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포함한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수용대상 목록을 발표하는 것이 주 내용인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은 그냥 편하게 외우시자고요.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재결 신청은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싹 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과 다른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대지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 토지상법 규정, 사전 현금 보상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경우이죠. 30제곱미터짜리는 새 아파트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돈 주고 뺏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세 분이 모여서 90제곱미터로 해서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정관에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하면 하나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치죠. 그게 있는 경우에요. 그것도 없이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우리 3명 모였어. 하나 줘.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새 아파트를 하나 줄 수가 있죠. 이분에게는 뺏어오기 전에 사전에 현금을 주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사업이 끝난 후에 준공인가 이후에 돈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아파트 한 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예외라고요. 사전 현금 보상에 대한 예외로 사후 현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토지보상법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죠. 굵은 5번 사업시행 인가구 시대가 종전 토지건축물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문장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굵은 5번 관리처분 계획 내용 가운데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명세 그리고 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격 순서대로 분양 신청한다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해설. 정부사업 실제 진행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고시 후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 그 후에 분양 신청을 받는데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이 높은 사람부터 분양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는 거고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법에 써놓은 시행령에 써놓은 게 주택의 공급 순위는 기존 토지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 순위는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먼저 찍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합의 뒷부분 내용과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까지를 보셨습니다. 설계도가 확정됐죠. 감정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 뒷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쉬고 뒷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